자, 7월 2일 토요일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7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서울 경마가 조금 변경이 된 것들이 있죠. 7월 달은 전체 5주 경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제주 경마장이 쉬니까 이 서울 경마의 이제 그 경주 수가 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필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출주 두수도 8마필에서 7마필로 바뀌었고요. 최대 출전 두수도 12마필에서 11마필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주수를 맞추기 위한 자구책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마필의 수급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반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가 많지 않은 한 주입니다. 그리고 야간 경마인데 일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주간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평소에 야간 경마, 예년에 야간 경마 하던 거랑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원래 토요일 날 9경주, 일요일 날 11경주가 시행이 됐었는데 7월 달에는 토요일 날 10경주, 일요일 날 10경주, 이렇게 해서 총 20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2일 토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경주고요. 1000m 경주입니다.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조촐한 편성이라고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서 7두만 출전하는 경주가 거의 뭐 대여섯 경주 이상 되기 때문에 9마필 정도면 좀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주 경마는 그렇게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마가 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잔잔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세마 경주인데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4번마 원평킬라하고 9번마 너트플레이는 데뷔전을 한번 치렀었죠. 5월 28일 날 두 마필이 같이 경주를 뛰었었는데, 두 마필 다 선행 경합이 좀, 그러니까 선행을 좀 나갈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도 어쨌든 좀 인기권의 마필이고요. 장래 기대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번마 굿카보 4,5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카우보이 칼의 자마입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당장 입상에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를 떠나서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데, 너무 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에 그 주행심사 이후에 연습 주행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물론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 이런 걸 좀 연습해봤다는 면에서, 그리고 조교 모습은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하지는 못하지만 압도적인 인기, 이럴 때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발전 기대치를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6번마 매니포켓입니다. 이 마필은 주행심사, 이제 5월 27일 주행심사에서는 능력 미달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주행심사 6월 3일 주행심사에서는 선행승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1착을 기록을 했는데, 뭐 주행심사긴 하지만 어쨌든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김태희 기수가 지난주에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즘 기승술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마필 자체도 즉시 전력감으로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걸음이 좀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실전 경험이 있는 최외각의 9번마 너트플레이가 과연 선행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만약에 선행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너트플레이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주행심사에서 1착을 차지했던 2번마 광치기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글쎄요, 끝걸음은 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물론 게이트의 이점은 있지만, 앞선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어차피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세마 경주는 어느 정도 전적이 쌓이기 전까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굿카보, 4번마 원평킬라, 6번마 매니포켓, 9번마 너트플레이,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로 본다면 저는 6번마 매니포켓이 좀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보이는 9번마 너트플레이가 선행 승부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입상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경주고요.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인기마 선전 구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내일 경주, 토요일 일요일 경주는 대부분 다 인기마 선전 경주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인기마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복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복병마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4번마 나올레이스가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3번을 나왔는데 3번 다 인기마였죠. 계속해서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자기 걸음을 내지는 못했는데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착차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착차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마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다라고 했을 경우에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분명히 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동반 입상을 노리는 마필이 3번마 정문 파파고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금까지 이제 2번을 나왔었는데 2번 다 그 선행이 좀 강한 마필들과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조금 빨랐다라는 얘기고요. 따라가기 좀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에서 거의 뭐 꼴등을 했었고요. 직전 경주에는 10번 게이트에 3차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죠. 3번 게이트로 왔기 때문에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게이트로 들어왔을 때 이 마필도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게이트의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결국 3번마 정문 파파고와 4번마 나올레이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4번마 나올레이스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이 3번마 정문 파파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뭐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3번마 정문 파파고를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말이 1번마 컴플리트 조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승부근성이 좀 모자란다라고 할까?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교시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출주 주기가 다소 좀 길어진 그런 느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레스트 캠프의 잠하고 분명히 갖고 있는 걸음, 그러니까 능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5번마 강서돌풍 매니피의 잠하고 9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에 나왔는데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고가의 마필들은 뭔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값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마필도 역시 500kg가 넘는 거구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매니피의 자마기 때문에 순발력과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노려볼 것으로 보이고, 자, 경주 경험이 풍부한 7번마 원더풀 하와이가 들어온다면 아마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믿기가 좀 어려운 게 마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나홀로 경주 전개가 되고 앞선의 말이 마필들이 서로 경합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무뎌지는 걸음이 나온다면 어부지리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당일의 컨디션, 이 원더풀 하와이의 컨디션보다는 타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눈여겨보고, 타마필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더풀 하와이한테도 한 번쯤의 기회는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력 승부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 경주 전개를 보면 4번마 나올 레이스가 강하게 선행을 끄는 가운데 1번마 컴플리트 조이와 3번마 정문 파파고가 따라가는 선입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5번 강서 돌풍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1번마 컴플리트 조이, 3번마 정문 파파고, 4번마 나올레이스, 5번마 강서 돌풍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결국은 다 인기마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현장에서 충마를 세울 수 있다면 배팅을 하는 거고요, 충마를 세우지 못한다면 배팅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1300m. 자, 오랜만에 7마필이 출전하는 아주 수월한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뒷심이 좋은, 그러니까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기마들이죠.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마필이 지금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마는 항상 의외성은 있습니다. 의외성은 있지만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외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번 게이트에 있는 빅토리샘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에 뭐 앞선 승부를 하고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이게 거의 1년,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쉬고 나온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휴양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좀 나름의 부담을 좀 안고 있었는데, 자, 이제 휴양 복귀전도 치렀고 경주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차피 약해진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거리가 1300으로 좀 늘었다라는 단점은 좀 있지만 단독 선행에 호기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샘이 좀 강하게 경주를 끌 거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뒤에서 따라오기가, 그러니까 추입으로 날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빅토리샘이 선행을 갔을 때 선의권에 붙여갈 수 있는 6번마 탱자나, 또는 앞선 승부를 해볼 7번마 금성 크라운, 이 세 마필의 결국 앞선 경합 경쟁으로 저는 끝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6번마 탱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 순발력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밀고 나왔죠. 밀고 나오면서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앞선 진행을 한 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이고, 7번마 금성 크라운은 만약에 빅토리샘이 없었다면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나오고 올 5월 달 한 6개월 만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가졌는데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그 조짐은 그전 주행 심사에서 순발력이 나아졌다라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필이 좀 변화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순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마 금성 크라운은 좀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뭐 최외곽 게이트지만 7번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1번마 빅토리샘이 초반에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7번마 금성 크라운이 선의권에 자리 잡고 간다면
이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고요. 이 빈틈을 과연 6번마 탱자가 파고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자력으로 이 앞선 전개하는 세 마필을 넘어서는 그림은 솔직히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기마 경주고 저배당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빅토리샘, 6번마 탱자, 7번마 금성 크라운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경주거리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죠. 자, 이번 경주의 인기 1, 2를 다툴 말이 1번마 지금여기에와 9번마 정문폭주입니다. 자, 1번마 지금여기에는 20번 올라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만을 놓고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국산마 5군에서도 좀 약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직전 경주 1700m 경주 거리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였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1번마 지금 여기에가 좀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 경주가 이 지금 여기에라는 마필이 스타트가 되게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늦발을 하는 마필인데 이제 직전 경주에서는 물론 올라오기는 했지만 편성이 아주 약했던 편성이죠. 근데 이번 경주에 그러면 그 정도까지 약한 편성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인 9번마 정문폭주. 아마 국산마 5군에 웬만한 편성에 간다면 이 9번마 정문폭주가 인기 1, 2를 다툴 그런 마필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잘해야 목병 정도죠. 근데 이번 경주 원체 편성이 약하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좋은 기록으로 3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이번 경주에는 그렇게 뭐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들이 좀 보이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거나 또는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여차하면 문세영 기수가 선행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자, 여기 1번 지금여계와 9번 정문폭주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권의 마필인데 솔직히 이번 경주 부진마 편성이고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배당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마필은 4번마 오래 함께 하자와 6번마 플라잉 안테나입니다. 이 4번마 오래 함께 하자는 아마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데뷔전에서 선행 승부를 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승군전에 나왔는데 이 승군전 편성이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지만 좀 끈끈하게 뛰는 마필들이 많이 나온 편성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앞선 전개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가 1400m고 이번이 지금 1700m입니다.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번 편성에서 4번마 오래 함께 하자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마필 중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m의 경주거리 특성상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한데 1번 게이트에 있는 지금 여기에나 2번 게이트의 원더풀캣, 3번 게이트에 있는 데츠마이보이 세 마필이 다 늦발을 하는 마필들이거든요. 2번만 원더풀캣 정도는 좀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만 오래 함께 하자가 단독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좀 버틸 힘도 있고 어쨌든 부진마 경주에서 그나마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 4번마 오래 함께 하자입니다. 자, 6번마 플라잉 안테나는 좀 될 듯 말 듯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한 이후에 아직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데 이 플라잉 안테나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승군한 이후에 이 순발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늦발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역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스타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11번 게이트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번 게이트, 어쨌든 안 게이트로 들어왔고, 4번마 오래 함께 하자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혁 기수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에 좀 붙여서만 갈 수 있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혼전기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지금 여기에, 4번마 오래 함께하자, 6번마 플라잉 아테나, 9번마 정문폭주,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플라잉 아테나, 이 마필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7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 경주 갔다가 다시 또 6등급으로 왔습니다. 7마필이 출전하는 최저두수 편성이고요. 기본적으로 부진마들이죠. 뭐 앞으로 장래 발전 기대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부진마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서로들 내가 이번에는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마음들을 먹고 나왔을 그런 마필들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좀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이 4번마 킹아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이 4번마 킹아너는 이번 편성에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지금 1400m거든요. 자, 1400m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뒷심도 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마필들이 입상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필이 좀 전개가 좀 되는 그런 마필들이 입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순발력만 좋다고 해서 또는 뭐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쉽게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경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00m를 잘 뛰는 마필이 결국은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런 경주 거리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킹아너가 기본적으로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하면 잡을 마필도 좀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 4번마 킹아너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천송이 정도인데, 자, 이 마필은 10번을 나와서 보여준 모습이 없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천송이라는 마필이 킹아너를 넘어선다, 이런 그림은 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킹아너는 좀 강하게 좀 믿는 가운데, 후차권은 좀 혼전이죠. 7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기는 하지만, 근데 그나마 직전 경주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2번마 러너몬스터가 최근 상승세의 김하연 기수와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들뜬 말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7번마 에피파니, 근데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세영 기수도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기권의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도깨비 기수인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승부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약편성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는 데지만 저는 자력 승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감량 이점이 있는 3번마 베스트 빅뱅, 이 마필이 감량의 이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는 경주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도 배팅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다만 좀 강력한 축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축마가 좀 있는 경주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간다면 환수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2번마 러너몬스터, 3번마 베스트 빅뱅, 4번마 킹아너,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이 중에서도 4번 마킹 아너가 좀 좋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좀 오랜만에 좀 혼종 구도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마필의 능력들이 좀 엇비슷한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야간 경마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간단히 보면요. 4번 마 테이크 머니, 5번 마 럭키 썬더, 8번 마 프린세스 삭스.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0번 마 큐피드 보우가 과연 선행 싸움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요게 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갈 6번마 스마트 전사가 이 김태희 기승으로 이제 감량의 이점을 하나 놨기 때문에 마지막 추입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패출혈로 인해서 지금 주행 심사를 받고 나오는 2번마 은혜 서브, 이 마필은 좀 끈끈함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아마 선의권에서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솔직히 뒷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8번마 프린세스 삭스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순발력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버티는 모습은 조금 약합니다. 조금 약한데 어쨌든 경주 결의 경험도 좀 풍부하고요. 마지막 그 김하연 기수가 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가는 마필이긴 합니다. 순발력이라면은 좀 뒤지지 않은 이 5번마 럭키 썬더가 최근 경주에서 이 순발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순발력에서는 상당히 좀 내놓으라는 마필이었는데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 앞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어쨌든 뭐 0.5km라도 감량에 이점을 안았다.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다면 이 럭키 썬더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잡으리라고 보는데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4번마 테이크 머니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고 직전 경주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인데 저는 그 경주에 나왔던 마필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군전에서의 어떤 승부가 저는 좀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승군전을 치르는 1번마 킹마운틴. 이 마필도 이제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좀 따라가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선의권 자리 잡기가 이 1번마 킹마운틴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이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10번마 큐피드 보우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 이후 국산마 5군 경주에서 계속 지금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향후에 형구는 당연히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비록 최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끈끈하게 따라 올라가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꼭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지금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큐피드 보우의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이고 과연 8번마 프린세스 삭스가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그리고 6번마 스마트 전사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요. 다만 앞선이 치열한 경합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마필한테도 한 번쯤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은혜 서브, 6번 스마트 전사, 8번 프린세스 삭스, 10번 큐피드 보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저는 10번 마 큐피드 보우 이 마필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약간의 좀 의외성을 좀 내포하는 경주입니다. 일단 보면 3번마 어서와와 4번마 옐로우캣 그리고 1번마 한강부스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베스티아나 7번마 트로팅 라일리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복병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인 3번마 어서와 직전 이제 국산마 4군 현군 1400m 동거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기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1번 게이트에 있었던 한강보스 그리고 7번 게이트에 있는 트로팅 라일리와 같이 싸웠었죠.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끈끈함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을 텐데 저는 이 3번마 어서와라는 마필이 그렇게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순발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고 추임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전개를 상당히 잘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마필이지만 과연 입상권에서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믿음이 조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인기마인 3번마 어서와가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는 1번마 한강보스 이 마필이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제가 봤을 때 좀 무리한 선행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를 하고 말았죠. 저는 이 한강보스라는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늦게 출발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거리가 좀 벌어졌을 때 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마필 자체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1번마 한강보스는 향후 발전 기대치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옐로우캣이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이었고 이 국산마 4군으로 승군하고 승군전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좀 인기권에 살짝 비껴나 있긴 했지만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그때 그레이캣과 거의 동차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4번마 옐로우캣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인디밴드의 자마거든요. 근데 인디밴드의 자마를 제가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인디밴드의 자마가. 근데 이 4번마 옐로우캣은 조금 예외입니다. 순발력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인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마 옐로우캣이 연투가 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7번마 트로팅 라일입니다. 0208 마주의 마필이죠. 카빈 크로스의 마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2연승을 거둔 이후에 직전 국산마 4군에서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졌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선행 승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트로팅 라일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마필은 최애각에 있는 8번마 아로마죠. 아로마도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로마보다 안게이트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트로팅 라일리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전개 자체를요. 7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전체적으로 그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1번마 한강보스 그리고 4번마 옐로우캣 3번마 어서와 등이 선의권에서 다툼을 벌인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랬을 때 3번마 어서와가 직전 경주와 같은 좀 편안한 전개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1번마 한강보스나 4번마 옐로우캣이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번마 어서와의 선전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 차라리 7번마 트로팅 랠리는 선행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마필들이 선의권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간 마필은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복병으로 좀 보는 마필은 승군전을 치르는 2번마 베스티아입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일단 부담 중량이 4kg가 감량이 됐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끈끈함을 갖고 있고 추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니까 앞선이 막 혼전이 일어나서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는 결론이 나온다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베스티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한강보스, 2번마 베스티아, 4번마 옐로우캣, 7번마 트로팅 라일리까지 이렇게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역시 7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경주죠. 그러니까 이런 편성을 좀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마필이, 글쎄요, 7마필이 출전을 한다.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작년 재작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마필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게 향후 한국 경마에 있어서 점점 이게 좀 어두운 그림자가 될 건데, 빨리빨리 신마들이 지금 수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조금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이 마필이 많이 늘어나서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편성도수는 꽉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주가 조금은 더 박진감 있게 가고 변수도 좀 많아지고 재밌는 경주가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좀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에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5번마 세네 파워풀이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1400m까지는 충분히 걸음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선행 승부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손쉬운 선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5번마 세네 파워풀을 제외하고 이제 선행을 나올 수 있는 말이 4번마 에이스찬 정도인데, 저는 세네 파워풀의 걸음이 훨씬 더 그 순발력이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네 파워풀이 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에 저는 이 마필은 한 바퀴 일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직전 경주에서 좀 걸음을 보였던 6번마 모낙스트롱이나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끈끈함을 갖고 있는 3번마 캡틴 브라보, 이 두 마필이 이제 선의권에서 이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인기마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4번마 화이트참. 자, 이 마필은 역시 선임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마지막 끝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3kg의 감량 이점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1400m는 경주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참이 5번마 세네 파워풀을 보내놓고 좀 편안한 전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한 발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기마 중에 하나인 6번마 문학스트롱은 글쎄 저는 지난번 경주가 이혁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했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지금 부담 중량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마필을 그렇게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5번마 세네 파워풀의 선행, 3번마 캡틴 브라보와 7번 화이트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권의 마필이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6번마 문학스트롱은 인기마이긴 하지만 뭐 7마리 출전하는데 4마리 5마리 출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6번마 문학 스트롱은 제외하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단거리 경주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우열이 좀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1200m의 장점을 갖고 있는 2번마 이스트 임팩트, 그리고 떠오르는 신의 강자죠. 9번마 문학시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 봐서는 조금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번마 이스트 임팩트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마지막에 버티는 끈끈함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강자 틈에서도 많이 싸웠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죠. 직전 경주 초반에 좀 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제가 봤을 땐 이스트 임팩트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좀 잘 뛰었던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스트 임팩트 그리고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라이드 럭키가 순발력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인데 지금 51주 만에 나왔죠. 거의 이제 1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는 어려워 보여서 오히려 이스트 임팩트의 전개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문학시바는 좀 3개월 정도 휴양하고 나왔던 휴양 복귀 전 직전 경주에서 여유있게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1억 5천짜리 아주 고가의 마필이에요. 고가의 마필이고,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2억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지금 4km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조금 밀려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500km가 넘어가는 좀 당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마 이스트 임팩트와 9번마 문학시바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는 경주인데 자, 여기에 좀 끈끈함으로 뛰는 말이 6번마 머니 챔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나서 58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번마 이스트 임팩트, 9번마 문학시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마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다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3번마 라이드 럭키까지 선행 경합에 뛰어들게 되면 앞선에서 좀 경합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다. 그런 이런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한 두 마필 정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경마의 의외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몬스터 K와 10번마 문학파이어입니다. 자, 7번마 몬스터 K는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이고요.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도 승부를 해볼 것으로 보이고요. 10번만 문학파이어는 최근 들어서 걸음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6살이 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의 발전 기대치라든가 상위군까지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인기마들의 좀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멀로 기수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기승술은 갖고 있는 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 편안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이스트 임팩트, 7번마 몬스터 K, 9번마 문학시바, 10번마 문학파이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번마 이스트 임팩트와 9번마 문학시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경마 예상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간 경마다 보니까 이제 9시에 끝납니다. 이제 9시에 이 마지막 경주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귀가를 좀 서두르셔야 되는 그런 야간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말이 5번마 와이들리 로맨틱입니다. 아마 인기 1위권의 마필이 될 거예요.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앞선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입니다. 발전 기대치, 그러니까 1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1군에서의 활약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등급에서는 어쨌든 강자로 통하는 마필이고 1400m 경주 거리에 정도 좀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와이들리 로맨틱도 약간의 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순발력을 가지고 선행승부를 했을 때 마지막에 끝걸음이 조금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그렇게 강한 경주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김정준 기수가 앞선을 장악하고 간다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이들리 로맨틱이 바이언의 자마죠. 바이언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마필 바로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북의 형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좀 인기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샤크짱이에요.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 안에 들어오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끈끈함을 바탕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입니다. 물론 이제 5.5kg의 감량의 이점이 있다라는 건 좋지만 뭐 싸웠던 마필들이 좀 다르고 이 샤크장의 어떤 그 전개의 특징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샤크장은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번마 아이스 펀치가 이 마필이 좀 어떻게 보면 발주가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늦발까지 해버리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발주가 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끈끈함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혼전에 상당히 강한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이들리 로맨틱과 4번마 아이스펀치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조금은 좀 나아 보이고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8번마 롱라인 이 마필도 역시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6kg의 감량이 이점이 있는데 이 마필도 앞뒤가 지금 다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장추일 기수가 이 롱라인을 가지고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7번마 블루키톤. 지금까지 뭐 21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뭐 2등급까지 올라온 게 거의 한계다라고 보여지고 2등급에 올라와서는 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좀 특징이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좀 전체적으로 뭉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키톤이라는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리고 이 마필이 계속해서 장거리를 지금 뛰었거든요. 근데 1400으로 지금 거리를 줄여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앞선 전개를 잘하는 박으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번마 블루키톤이 어느 정도 좀 순발력을 가지고 앞선 전개, 그러니까 뭐 선행마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출발이 좀 돼버리면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과 큰 거리 차이를 두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이 뭉치는 가운데 좀 혼자만의 경주를 좀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7번마 블루키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기권과는 거리가 먼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의 견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추인마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빼서 마지막에 좀 자기만의 걸음을 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마 블루키톤 쪽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아이스펀치, 5번마 와이들리 로맨틱, 7번마 블루키톤, 8번마 롱라인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마필 5번마 와이들리 로맨틱이 선전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주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마 블루키톤 들어오면 배당입니다.